자, 그래서 이제 얘들아 오늘 수열을 볼게요. 수열을 보겠습니다. 수열에서 쌤이 제일 먼저 처음 시작할 게 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 됐죠? 네. 얘들아, 등차 수열의 뜻이 뭐야? 차이가 같은 수열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존재해? 공통적인 차이가 존재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놈을 우리가 공차라 부르는데 원래 용어는 common difference인데 그냥 줄여서 D라고 씁니다. D인 거예요. 됐지? 자, 그럼 이제 쌤이 어떤 수열을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2, 5, 8, 11, 14, 17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습니다. 됐죠? 네, 이게 얘들아 등차 수열이지. 왜? 지금 보니까 여기서 얘를 빼. 3이잖아요. 빼니까 3이고 빼니까 3, 3,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아니 봐라. 빼니까 3, 빼니까 3, 빼니까 3, 빼니까 3. 아,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차이 공차를 3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얘들아 차이가 같은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은 앞에서부터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간다라고 해도 괜찮겠죠? 오케이? 네, 됐죠?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수열은 보통 소문자 A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래 첨자를 붙여가지고 그들을 구분하는 거야. 그럼 이제 첫 번째 항이 A1, 두 번째 항이 A2, 세 번째 항이 A3, 네 번째 항이 A4, 다섯 번째 항이 A5, 점점점 이렇게 나가서 결국 우리의 목적은 뭔가 하면 이 n번째 항을 구하는 거야. 요 n번째 항을 이제 보통 뭐라 부른가 하면 일반항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이잖아. 왜? n 대신에 1을 넣으면 첫째 항이 나올 것이고 n 대신 5를 넣으면 다섯 번째 항이 나올 거니까. 그렇지? 네, 그럼 이제 등차 수열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봐. 첫째 항은 보통 편의상 A라고 씁니다. 그럼 두 번째 항은요. 첫째 항에서 공차 한 번 더한 거지. 그 다음 세 번째 항은 첫째 항에서 공차를 두 번 더한 거잖아. 네 번째 항은요. 첫째 항에서 공차를 세 번 더한 것이고 다섯 번째 항은 첫째 항에서 공차를 네 번 더한 게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재민아, n번째 항은 어떻게 있어? 첫째 항에서 공차를 n-1번 더한 거겠죠? 왜? 기선아, 두 번째 항에서 공차 한 개 나와. 세 번째 항에서 공차 두 개 나오지. 네 번째 항에서 공차 세 개 나오니까 요 숫자보다 공차가 나오는 타이밍이 한 발 늦어. 그러니까 n번째 항에는 당연히 공차가 n-1번 붙는다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뭐예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 됐죠? 네. 그럼 이제 물어볼게. 희선아, 10번째 항은 어떻게 하면 돼요? 10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뒤로 몇 칸? 플러스 9, D 하면 되겠죠? 그치? 재민아, A의 24는 뭐 되겠어요? A 플러스 23의 D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알았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등차 수열의 정의를 보자. 등차 수열은 어떤 항에서 그 앞에 항을 뺀 수가 일정한 거잖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군요 라고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렇지? 어떤 항에서 그 앞에 항을 뺐을 때 일정한 수 공차가 남은 거잖아. 아니면 이렇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읽을 줄 알면 되는 거야. 됐어?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얘들아 이걸 뭐라 부른가 하면 우리가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라 부르는 거예요. 점화식은 이제 이웃한 두 항 혹은 세 항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두 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 수열은 쌤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읽을 줄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 됐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쌤이 여기다가 클레임을 하나 걸어볼게요. 클레임, 얘들아. 등차 수열은 앞으로 우리가 등간격 수열입니다 라고 읽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얘들아 차가 같은 수열이 아니고 그냥 간격이 일정한 수열을 받아들이면 제일 편해. 등차도 등비도 전부 다 등간격입니다. 다만 그 간격에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인 거야. 다시 한번 볼게. 얘들아 첫째 항을 쓰면 그냥 A라고 쓸게요. 그럼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가 되고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가 되고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가 되고 다섯 번째 항은 a 플러스 4d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 수열이 얘들아 등차 수열이라면 재민아 공차를 더하면 더할수록 뒤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희선아 공차를 빼나가면 앞으로 점점 진행을 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봐 쌤이 아까 써준 일반항 공식을 까먹어요.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 오히려 이 인식이 중요한 거야. 그럼 지금부터 질문해 볼게요. 자, 희선아, 쌤이 네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3번 더했어. 이게 무슨 말이야? 네 번째 항에서 뒤로 3칸 가겠습니다. 그 말이라고요. 몇 번째 항이에요? 7번째 항이죠. 그렇지? 진짜? 그럼 봐요 이제 쌤이 10번째 항에서 공차를 4번 빼볼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10번째 항에서 앞으로 4칸 가라는 얘기잖아요. 몇 번째 항이잖아? 6번째 항. 네. 자, 이제 이게 A에 6이 되는 거야. 채민아 이해돼? 진짜죠? 알았지? 또 질문할게요. 채민아. 쌤이 10번째 항에서 4번째 항을 뺄게요. 그러면 10번째 항과 4번째 항은 몇 칸 차이가 있는 거야? 6칸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큰 거에서 저항을 뺐으니까 쌤 6칸이 남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이선아? 자 이선아 두 번째 항에 쌤이 7번째 항을 빼볼게. 그러면 두 번째 항과 7번째 항 사이에는 5칸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으니까 5칸이 부족하겠지. 그 말이라 5칸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를 잘 쓸 수 있으면 일반항 공식을 굳이 안 외워도 그냥 왔다 갔다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써보자, 얘라 쌤이. 뭐 하나하나 다 색깔 구분해서 써볼게, 얘라. 결국 네 번째 항에서 3D를 더란 말은 이게 얘들아 어떤 의미지? 뒤로 3칸 움직여 주세요 이 말이라고요. 그렇지? 맞지 이선아? 됐죠? 지금 그다음에 이제 공차를 한번 뺐어? 이게 무슨 말이야? 앞으로 4칸 움직여주세요 이 말이잖아. 그렇지? 그 다음 이제 10번째 항에서 4번째 항을 빼? 무슨 말이야? 6칸이 남습니다 이 말이죠. 반대로 이제 두 번째 항에서 7번째 항 빼면요 무슨 말입니까? 5칸이 부족하겠군요 그 말이라고요. 진짜? 좀 내보자. 아니라 쌤이 딴 거 몰라도 등차는 잘하거든요. 알았죠? 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세 번째 항에서 4D를 더합니다. 채민아 몇 번째 항? 7번째 항. 채민아 니 오늘 다 대답해 알았지? 네. 7번째 항에서 쌤이 4D를 빼요. 몇 번째 항이야? 3번째 항. 기선아 7번째 항에서 쌤이 3번째 항을 뺐어. 몇 칸 남아? 4칸 남죠? 4D라고 쓰는 거예요. 됐지?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항에서 7번째 항 빼겠습니다. 몇 칸 부족해요? 4칸 부족하죠? 마이너스 4D라고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 진심? 진짜?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답은요? 답은 1. 알았지? 몇 칸? 2칸. 몇 칸? 2칸. 답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어요? 기선아, 숫자 아무거나 한 개 불러줘. 숫자 아무거나 한 개 불러줘. 숫자 아무거나 하나. 5? 알았어요. 네. 자, 공차가 5인 등차술이 있습니다. 기선아, 네가 얘기했으니까 네가 답해 알았지? 네, 됐죠? 어떻게 할까? 답은요? 답은요? 마이너스 15. 알았지?
아니 근데 봐봐, 이걸 촌스럽게 쌤 등차수열의 일반항에 의해서 A고요, A 플러스 2D 4 그게 아니야. 알았지? 몇 칸? 마이너스 D. 몇 칸? 마이너스 D. 몇 칸? 마이너스 D. 고로 마이너스 3D. 답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말하죠. 이래. 그러니까 간격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요게 얘들아 처음 배울 때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깨치면은 이제 등차수열은 일반한 공식에 안 얽매이고 자연스레 푸는 거라고요. 하나 더 해보자. 세민아, 숫자 한번 한 개. 7. 오케이, 좋아요. 자, 공차가 7인 등차수열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에서 빼래요. 첫 번째 항 플러스 세 번째 항. 채민아, 답은요? 답은 14. 그쵸? 네. 몇 칸? 한 칸. 몇 칸? 한 칸. 답은 2D니까 정답은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알았죠? 네. 자, 그래서 쌤이랑 지금까지 공부한 게 뭔가 하면 이게 얘들아 등차수열의 뜻이라는 거야. 등차수열의 뜻은 뭐죠? 등간격 수열입니다. 공차를 더하면 뒤로 진행이 되고 공차를 빼면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일반한 공식에 얽매이지 말고 이게 칸 개념이 좀 왔다 갔다 자연스럽게 되자는 거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복습할게요. 얘들아, 네 번째 항에서 쌤이 6딜 했어. 몇 번째 항? 10번째 항. 그렇죠? 네 번째 항에서 뒤로 6칸 갔습니다. 그 말이라고요. 됐지? 그럼 이제 12번째 항에서 공차를 10개를 뺄게. 무슨 말이야? 앞으로 10칸 가라고 하는 거니까 두 번째 항이죠. 그치? 네. 7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빼겠습니다. 몇 칸 남아요? 5칸 남습니다. 세 번째 항에서 9번째 항 빼겠습니다. 몇 칸 부족합니까? 6칸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짠!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등차수열의 뜻은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라 등차수열의 성질. 가장 중요한 대칭성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봐봐. 등차수열이 이렇게 있어. 알겠어라? 자, 등차수열이라 재밌는 특징이 뭔가 하면 맨 첫 번째 항에다가 맨 끝에 항을 더한 놈이나 두 번째 항에서 끝에서 두 번째 항을 더한 놈이나 세 번째 항에서 끝에서 세 번째 항을 더한 놈이나 결과는 모두 같습니다. 그렇지? 보여줘 봐봐. 쌤이 이렇게 더 있어. 이렇게 오면 공차 하나 늘어. 일로는 공차 하나 줄지. 늘고 줄고 반복하니까 더한 것끼리 모두 같다는 게 등차수열의 가장 중요한 대칭성 성질이야. 됐어요? 그럼 봐봐. 이제 다 더하래. 어떻게 돼요? 자, 만약에 이놈을 네모라고 한다면은 이놈도 네모가 되고 이놈도 네모가 되니까 다 더하세요. 무슨 말이야? 네모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럼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자, 네모야, 넌 누구냐?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얘라 맨 첫 번째 항에서 맨 끝에 항을 더한 놈이래. 보통 우리가 맨 마지막 항을 L이라고 써요. 라스트 넘버니까 알았지? 그 다음에 근데 얘는요 또 봐. 두 번째 항에서 끝에서 두 번째 항을 더한 놈과 같대요. 그렇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에서 끝에서 세 번째 항을 더한 놈과 또 같다고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왜? 등차수열은 더한 것끼리 모두 다 같으니까.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얘라 지금 요 상황은요 중앙에 두 개의 항을 더한 거나 같은 말이네요. 그렇지? 네. 그럼 또 이제 쌤 물어볼게요. 얘라 3, 넌 누구냐? 라고 물어보니까 3은요 사실 얘들아 요게 항수가 몇 개야? 6개지. 근데 우리가 항 2개씩 잡아서 네모 1개씩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는요 항의 개수를요 2로 나눈 값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얘들아 등차수열의 합공식이에요. 합공식이 뭐지라? 맨 첫 번째 항에다가 맨 끝에 항을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를 곱해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맨 첫 번째 항과 맨 끝에 항을 몰라? 관계없지? 두 번째 항에서 끝에서 두 번째 항을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를 곱해야 돼요. 또
세 번째 항에서 끝에 세 번째 항을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를 곱해드는 거예요. 쭉 가서 해라. 중앙에 있는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분의 항수를 하여도 답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오케이? 됐지?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8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해. 알았죠? 네. 그럼 이제 희선아, A 플러스 감마는 얼마예요? 6이죠. 채민아, B 플러스 베타가 얼마예요? 6이죠. C 플러스 알파 얼마야? 6이죠. 다 6이죠. 왜? 등차 수열은 방금 얘기했지만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게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다 넣어라. 답은요? 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지? 네, 이걸 다 더하래. 어떻게 하면 되라? 맨 첫 번째 항에 맨 끝에 항을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 곱하면 되는 거야. 쭉 와서 가운데 있는 두 개 항을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분의 항수를 하여도 괜찮은 거예요. 진짜? 알았지? 잘하네요. 그래도 배워가지고 그런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볼게요. 등차 수열 An이 있습니다. 이 수열에 얘들아 50번째 항과 51번째 항이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 이퀄 0의 두 근이라고 해. 그때 구하라는 것은요. 이 수열에 10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라는 게 문제야. 답은요? 답은요? 150이죠. 자, 봐. 등차 수열 AN이야. 근데 구하라는 게 이 수열의 100번째 항인데요. 근데 50번째 항과 51번째 항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해. 그럼 이라 무슨 말이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여기들아 3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야, 채민아? 가운데 있는 두 항이지? 답은요. 가운데 있는 두 항 더하기 곱하기 2분의 항수. 그래서 3 곱하기 50 정답은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등차수열의 대칭성 가지고 합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보자 해라. 다시 또 해라. 등차수열이 이렇게 있어. 여기들아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아까 배웠잖아. 맨 첫 번째 항에 맨 끝에 항을 더한 놈이나 두 번째 항에서 끝에서 두 번째 항을 더한 놈이나 가운데 있는 두 항을 더한 거랑 같다고 했는데 지금은요? 이거를 두 번 더한 거지. 그렇지?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같으면은 이렇게 더한 게 같을 거니까. 되겠어요? 네, 그럼 이리 봐봐. 이제 똑같이 이놈을요 네모라고 한다면은 이놈도 네모가 되고요. 얘는 뭐야? 두부 반모처럼 반네모겠죠? 그렇지. 그럼 다 더하래. 얼마야? 얘라. 네모 곱하기 2분의 5가 되는 거잖아. 네모야, 넌 누구니? 라고 하니까 맨 첫 번째 항에 맨 끝에 항을 더한 놈이야. 아니면 두 번째 항에서 끝에서 두 번째 항을 더한 놈이야. 아니면 얘라. 가운데 항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렇지. 그래라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잖아. 얼마야? 가운데 항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래 봐.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항의 개수가 짝수계이건 홀수계이건 반드시 쓸 수 있는 공식은 맨 첫 번째 항에 맨 끝에 항을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를 곱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항이 홀수계야 어떻게 하면 돼? 가운데 오는 항에다가 직접 항수를 곱해서 합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되겠어? 그럼 질문이라 1, 2, 3, 4, 5 더해 얼마야? 3, 5, 15야. 맞지? 1, 3, 5, 7, 9야. 더해 5, 5, 25인 거예요. 가운데 오는 항에다가 직접 항수를 곱해서 합을 구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됐어 볼까요?
이렇게도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얘들아? 항의 개수가 홀수개일 때. 그러면요, 또 물어볼게요, 얘들아. 자, 만약에 A1, A2, A3, 7, B1, B2, B3 이렇게 있는데 요 수열이 얘들아 등차 수열이래. 그럼 봐라. 이렇게 더한 거 얼마? 14. 이렇게 더한 거 14. 이렇게 더한 것도 14. 알겠죠? 합을 구하래. 답은요? 됐습니까? 맞죠? 항의 개수가 홀수일 때는요, 가운데 오는 항에다가 직접 항수를 곱해서 등차수의 합을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괜찮아요? 알았지? 네. 자, 그래서 얘들아 이제 늘 교과서 나오는 게 이런 말 나오잖아. A, B, C 세 수가 등차수열이 이룬데 그럼 뭐해라? 가운데 걸 두 번 더한 것이 양쪽 끝 더한 거랑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당연한 거잖아. 그럼 얘들아 이제 B가 뭐예요? 2분의 A 플러스 C라고 쓴 다음에 이 B를 뭐라고 부릅니까? 등차 중항이라 부른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죠. 됐죠? 알았지? 네. 그러면 쌤이 아까 얘라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점화식이 두 개라고 했지? 이거 말돼? 어떤 항에 일정한 수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인 거야. 그치? 어떤 항에서 그 앞에 항을 빼면 일정한 수가 남는 거야. 한 개 추가. 요 말 뭔 말인지 이해돼? 돼요? 가운데 항을 두 번 더한 것이 양쪽 끝 항을 더한 것과 같다. 이것 또 아니라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점화식이야. 그래서 요 세 마리가 전부 다 등차 수열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음? 맞잖아 봐라. 아니 이렇게 있으면 괜히 문자라고 어려워하지 마. AN과 A의 N 플러스 1과 A의 N 플러스 2가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더한 게 얘를 두 번 더한 거랑 같대. 등차 수열이지 뭐. 됐죠?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일단 첫 시간에 등차 수열의 뜻과 성질에 대해서 본 건데 다시 한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등차 수열의 뜻은 뭐였죠? 쌤이 등차 수열이 아니라 등간격 수열이라고 강조를 했던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항에서 공차를 4번 더하면 뒤로 4칸 가라는 얘기니까 이게 7번째 항이죠. 반대로 이제 7번째 항에서 공차를 4번 빼주면 앞으로 4칸 가라는 얘기니까 이게 3번째 항이 되겠다. 그 다음 이제 7번째 항에서 3번째 항을 빼주면은 4칸이 남습니다 라는 얘기고요. 3번째 항에서 7번째 항을 빼주면요 4칸이 부족합니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알겠지? 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뭘 배웠지? 등차 수열의 대칭 구조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등차 수열의 대칭 구조는 결국에는 등차 수열의 합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 합국이 뭐지라? 맨 첫 번째 항에 맨 끝에 항을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분의 항수인 거야. 아니면 끝에서 그러니까 앞 두 번째 항과 끝에서 두 번째 항을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 점점점 가서 해라. 가운데 있는 중앙에 두 항을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분의 항수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됐지? 그러니까 이제 쌤 말한 요 공식은요. 항의 개수가 짝수개든 홀수개든 언제든지 쓸 수가 있는 공식입니다. 근데 특별히 스페셜리 항수가 홀수개이면 우리가 이제 가운데 오는 항에다가 직접 항의 개수를 곱하여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되겠어요? 됐지? 네. 그 다음 뭐 이제 중요하진 않지만 쌤이 아까 얘기했던 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뭐죠? 공식이라 첫 번째 항에서 뒤로 n-1칸 가게 된다. 이 정도예요. 알겠죠? 네. 그럼 이제 잠깐만 쉬었다가 아니라 쌤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합에 대한 얘기까지 하고 등차 수열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내용 간단히 알았지? 얘들아 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요 인지를 계속해줘. 등차 수열의 뜻은 뭐라고? 등간격 수열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공차를 더하면 뒤로 진행이 되고 공차를 빼면
앞으로 진행된다. 이것만 계속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았죠? 네,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